네,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또 상품 시장 동향까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애플의 에어팟이 또 다른 성공적인 휴가 시즌을 보냈다고 합니다. 2021년 홀리데이 분기 동안에 2,700만 쌍의 최신 에어팟을 판매해서 총 9천만 쌍을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애플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기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사 제목 보시면은요, Apple's wearable gadget business grew like gangbusters over the holidays라고 기사 제목이 테크 섹션에서 나왔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면은요, 지금 TFI Asset Management Limited네요. 최고 애플 분석가 밍치 쿠오의 주말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회사는 2021년 홀리데이 분기 동안에 2,700만 쌍의 최신 에어팟을 판매해서 총 9천만 쌍을 판매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쿠오는 매출이 애플의 웨어러블 기기 사업에서 전년 대비 20%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밍치 코어의 보고서는요, 애플의 웨어러블 비즈니스에 있어서 중요한 해가 되기 전에 나왔다라고 나와 있는데, 코어가 올해 가을에 출시할 에어팟즈 프로의 새 버전 외에도 애플은 오랫동안 소문이 자자한 증강현실 헤드셋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폰은 여전히 애플의 가장 중요하고 수익성 있는 제품이지만 애플은 휴대폰 주변에 인기 있는 하드웨어, 액세서리의 생태계를 구축했다라는 점도 함께 짚고 있죠. 네, 계속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은요, 애플은 또 웨어러블 수익을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의 케이스와 충전 케이블과 같은 기타 액세서리를 포함하는 기타 제품 라인 항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또 2020년 휴가 분기에 기타 제품 수익으로 거의 130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도 함께 짚고 있죠. 애플이 앞으로 몇 주 동안의 마지막 분기에 대한 수익을 보고할 때 지켜봐야 할 숫자가 될 것이라고 짚고 있습니다. 또 올해 새로운 에어팟 프로의 모델을 최대 2천만 대까지 판매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헤드셋을 출시하는 메타와 함께 페이스북이죠. 애플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무역 신용보험사죠. 율러 에르메스가 월요일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확실한 승자였다. 반도체 분야의 모멘텀은 2022년에도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2022년 포트폴리오에 담을 섹터와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봤고요. 함께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테크 섹션입니다. Chip sales are set to grow nearly 10% in 2022 as risks rise, predicts new report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면은요, 율러 에르메스의 경우 애널리스트이죠. 업계가 2019년이었습니다. 최악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난 이후에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모든 실린더에 불을 붙이고 있다라고 말을 했네요. 그러면서 반도체는요, 매출이 2022년에 9% 더 성장을 할 것이고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2021년 5,530억 달러로 26% 성장한 것에 더 추가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TSMC와 같은 주요 칩 제조업체들은 이미 용량을 늘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늘릴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이러한 시설이 가동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몇 년이 더 걸린다. TSMC의 대만 상장 주식은 약 2년 만에 80% 이상 급등했다는 점도 함께 꼽고 있습니다. 오일러 에르메스의 분석가들은요, 지금까지 세 가지 요인이 매출을 견인했다고 보고 있는데 바로 뭐냐 했더니 수요라는 부분이죠.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같은 소비자 전자제품에 대한 비정상적으로 강한 수요를 첫 번째 이슈로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타이트한 수급 역학으로 인한 가격 인상을 두 번째로 이유로 꼽고 있고요. 세 번째 이유로는 향상된 제품 믹스, 더 높은 가격과 새로운 세대 칩이 반도체가 도입되면서 반도체 제품 믹스의 추가적인 개선과 함께 반도체 부분의 또 리스크를 꼽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또 애널리스트들은요, 새해를 맞이해서 수요 증가가 정상화되거나 또 새로운 생산 능력이 가속화된 방식으로 온라인에 들어오면서 동일한 세 가지 시장의 동인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애널리스트들은 반도체 부분이 직면한 네 가지 리스크를 또 꼽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요, 2020년과 2021년에 지금 강한 성장 이후에 수요 정상화에 예상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 컴퓨터와 TV 세트와 같은 제품용 하드웨어 판매를 꼽았고요. 두 번째 또 리스크로는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중단이 계속되면서 제조 활동이 장기간 동결될 경우 반도체 수요가 타격을 받는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요, 중국 기업이 중요한 미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과 장비를 획득하는데 여전히 제한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기술 패권을 놓고 벌이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스탑이죠. 정지 상태, standstill,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 이슈로는요, 비정상적으로 불리한 기후 현상의 빈도적인 증가, 빈도수 증가를 또 꼽았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리스크를 수익성을 위해서 최적의 용량 활용을 이전하는 반도체 부분의 주요 과제로 판명이 됐고요. 에르메스의 기술과 소매 부문 고문인 오릴리언 두소이트는 몇 가지 요인이 칩 부분에서 반도체 부분에서 2022년에 기조를 설정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오릴리언 두소이트 고문은요, 컴퓨터와 서버와 같은 분야의 수요 정상화 외에도 대만과 한국과 같은 주요 반도체 제조 지역에 피해를 주는 예측할 수 없고 무작위적인 사건과 같은 요인을 또 리스크로 꼽기도 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리면서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전문가분 모시고 뉴욕 증시 분석과 함께 국내 증시 또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또 지금 새해가 밝고 저는 처음으로 또 모시게 됐는데요. 오늘 또 화요일이죠.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첫 출연인데 우리 오프닝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한번 드리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실적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애플과 테슬라 두 종목에 주목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이 연말 쇼핑 기간 동안에 아이폰이 4천만 대 그리고 에어팟 무선 아이폰이 2,700만 대 판매가 됐다. 자, 이런 소식과 함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돌파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3,500조인데 작년 한 해 순이익이 900억 달러. 그래서 우리 돈으로 9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의 순이익이 나왔다는 그런 결과인데요. 시장이 한편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이제 금리 인상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은 매물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 가이던스가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들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공급망 우려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급증세를 보였다. 자, 이런 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어떤 실적이 재개되면서 10%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자, 이런 점들과 함께 미국 시장의 어떤 전기차, 어떤 루시드라든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들이 새해 첫날의 어떤 특징적인 점들, 전체적으로 매물 압박 속에서 어떤 실적이 기대되는 어떤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났다. 자, 이런 점들이 상당히 특징적이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크다. 이런 점들인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어떤 사망자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자, 이런 점들 때문인지 일부 항공주라든가 이런 리오프닝주도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가속화 그리고 일부는 내년도에 빠른 어떤 금리 인상 그래서 물가 지표에 주목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어떤 고용 지표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미국의 어떤 FOMC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물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에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일부 어떤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성장성이 가시화된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보면 금년도의 첫 출발이지만 계속해서 종목 차별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에서는 부담스럽지만 종목 차별화 현상이 올 한 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저는 어떤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밑그림을 그리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환율 보니까 1190원 넘어갔더라고요. 조금 그렇습니다. 좀 환율이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데 이게 아직은 미국 금리 인상이 반영될 그런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 가속화이고 네. 시장이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분야는 바로 인플레이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이 가장 우려스럽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망치더라도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인플레이션 고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를 계속 주목해 봐야 되겠지만 과연 인플레이션 고점 논란이 이어진다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어떤 그 테이퍼링은 지속되더라도 금리 인상 스탠스를 좀 천천히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건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함께 환율이 아직까지는 큰 어떤 그 부담을 주지 않는 그렇죠.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일단 이번 주에 또 고용 지표와 함께 또 FOMC 의사록의 발표가 있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뭐 FOMC 의사록이 나온다고 해서 크게 뭐 방향이 바뀌거나 이렇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 5일 발표되는 FOMC 의사록도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과연 지금 시장에서는 한쪽에서는 이제 뭐 이번에 연준 의원들 매파가 3명이나 더 많이 등용됐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재신임한 것, 결과적으로 뭐 이제 뭐 금리 인상 스탠스를 빨리 가져가기 위한 그런 그림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테이퍼링은 지속되더라도 금리 인상 스탠스를 내년도에 좀 빨리 가고자 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랐던 이런 종목들이 매물이 출회되면서 시장에서는 미리 이런 점들을 겨냥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주가를 어느 정도 부담스럽게 떨어지는 쪽을 놓고 뭐 저울질하는 게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의사록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의사록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한쪽에서는 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어떤 그 인플레이션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인플레이션이 한쪽에서는 과연 상반기에 고점에 뭐 이런 코멘트가 나오지 않는가. 만약 이런 점들이 의사록에서 밑그림이 반영된다면,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금리 인상 스탠스를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록에 대해서도 밑그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결과적으로 어떤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고점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해서 금리를 좀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어떤 시장은 상당히 우호적일 텐데,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어떤 인플레이션이 부담되기 때문에 빨리 금리 인상을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좀 한 차례 더 부담스러운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의사록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 덧붙인다면은, 내가 만약에 월가에 있다면 그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뭔가 어떤 하면은 부분일까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은 뭐 이미 점도표로 다 나와 있고,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논의는 언급은 있었다. 근데 논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지, 정말 파월 의장 말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것보다도 한 발 좀 더 나갔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구재원 수석 매니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월가에 어떻게 전화를 하신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들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그런 그 지표를 가장 주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용 지표가 뭐 상당히 좋게 나와도 시장에서는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뭐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지금 일각에서는 상당히 고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스탠스를 빨리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코멘트 섞인 얘기를 많이 제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좀 물가를 잡으려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지속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반기에 잡히게 된다면, 그렇다면 금리 인상 스탠스를 약간 좀 시장은 좀 봐가면서 좀 천천히 가져가는 네. 뭐 그런 그림.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빨리 올리겠다는 그런 코멘트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잡으려는 그런 의지가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러면서 상반기 어떤 인플레이션 고점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면서 어떤 인플레이션 물가가 잡힌다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금리 인상 스탠스를 좀 봐가면서 끌고 가면서 뭐 시장을 좀 천천히 봐가면서 시장을 좀 어떤 살리려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내 증시 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죠. 큰 폭으로 오르면서 2.6%를 좀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은행주들도 일제히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 거기에다가 여행주들도 동반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특히 우리 은행주들 어떻게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배당이라든가 사실상 금리 인상 과정에서 은행주가 상승을 한다든 이런 내용들인데 글쎄요, 상승보다는 아마 지금 전일도 주가의 더 특징적인 방향들은 작년도에 가장 많이 떨어졌던 그런 종목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온 시점이기 때문에 싸다, 그다음 밸류에이션이 싸다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저가 매수 메리트 차원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시장을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스탠스가 부족하지 않은 게 보여지고 다만 전일의 특징주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작년도에 많이 빠졌던 이런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어떤 싸다, 밸류에이션이 싸다 이런 종목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뉴욕 증시에 이어서 무조건적으로 은행주가 올라간다기보다는 밸류에이션 싼 쪽으로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전일장 특징주도 좀 국내 증시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상승한 여력을 보여주는 게 전반적으로 좀 고루 좀 오르긴 했다가 또 빠지는 흐름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장 특징주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새해 첫날 게임주와 어떤 콘텐츠 관련주 이 두 종목이 상당히 좀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메타버스라든가 NFT 이런 대체 자산 이런 쪽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새해 첫날에도 어떤 위메이드의 게임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게임 체인저들에 대한 어떤 시장에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한 지금 게임주들이 새로운 게임을 내놓겠다. 신작 게임 러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제 웹센 같은 경우가 또 위메이드와 함께 어떤 MOU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위메이드가 지금까지 어떤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데서 이제 P2E라고 해서 이제 게임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나왔지만 어떤 동남아라든가 남미 쪽에서 어떤 실업자들이 이제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함께 상당히 좀 다양하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 위메이드가 이제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쪽을 어떤 코인과 연계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런 연계한 코인들 통해서 어떤 웹전이 같이 이제 MOU를 체결하면서 이제 서서히 게임주들이 위메이드가 만들어 놓은 그런 코인 쪽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게임을 통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안에서 코인을 이제 가상 코인과 함께 연계시켜서 이제 현금화시키는 이런 쪽인데 글쎄요, 과연 이런 쪽들이 이제 게임 쪽에서 확대를 시킨다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어떤 게임 산업들이 이제 글쎄요, 한쪽에서는 물론 게임을 즐기자는 쪽에서 왜 피곤하게 이제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건가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게임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쪽에 대해서 동남아라든가 다양하게 지금 어떤 또 다른 어떤 핵심 자원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전일 어떤 게임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특징적이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콘텐츠 관련주인데 새로운 이제 어떤 오징어 게임 이후에 그다음에 지옥이라든가 이런 게임 이후에 다양한 이제 드라마 쪽, 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드라마 쪽이 이제 제작사를 또 다른 이제 콘텐츠를 부활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일 어떤 제이 컨텐츠가 제작을 한 솔로 지옥이라 그래서 글쎄 솔로 지옥이 이제 커플이 되어야만 나갈 수 있다는 외딴 섬의 어떤 드라마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런 점들이 어떤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이후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다양한 콘텐츠 업들이 또 다른 어떤 제작을 할 때마다 해외에서 이제 어떤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애플 TV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이런 해외의 어떤 제작사들이 한국에 대한 제작사에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고 이런 점들이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함께 우리나라 어떤 제작사가 한 단계 레벨업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전일 어떤 제이컨 컨트리라든가 또 다른 이제 하이브를 비롯해서 이제 공연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미크론이라든가 이런 점들이 크게 어떤 데미지가 없다면 이제 본격적인 오프라인 기대음을 앞두고 이제 오프라인
함께 이제 NFT를 접목시켜서 다양한 어떤 매출처를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인데 자 새해 첫날의 어떤 콘텐츠 그다음에 게임주 이런 점들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미래를 이끌어갈 어떤 메타버스라든가 NFT 이런 쪽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저런 점들이 될까 해서 이제 과시화될 수 있는 과거에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그때도 보게 되면 어떤 그 지금의 어떤 그 시장을 수놓았던 그런 내용들이 될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다양화됐다는 점들인데 새해 첫날 이런 점들이 어떤 그 주가의 어떤 상승을 수놓았다는 점들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뭐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콘텐츠 관련주를 투자할 때 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게 번번이 히트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 PR 같은 거 보면 펄을 보면 굉장히 또 높더라고요, 사실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컨텐츠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제작사가 주로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제작사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네. 이제 뭐 상영 시청자들의 그런 상영 여파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엇갈렸던 거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 근데 이제 생각보다도 그런 실질적인 매출이 많이 따라오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가장 관심을 갖던 어떤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과거에 어떤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상당히 좀 드라마 제작하기까지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상당히 좀 힘들고 그렇죠. 뭐 그래서 과연 뭐 주위에 이제 제작하는 분들을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뭐 선배들을 보시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매출이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점 네. 뭘 갖다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넷플릭스의 어떤 오징어 게임 이후에 어떤 우리나라 제작사가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알리는 꼴을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콘텐츠에 대한 어떤 드라마 어떤 한국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성이 떠오르고 있다. 자, 이런 점들이 또 하나의 어떤 매출 다변화가 있는 것 같고 글쎄 이런 점들이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NFT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드라마가 상당히 좀 이제 어떤 세계 시장에 대해서 오징어 게임 이후에서 알리는 그래서 이제 매출 다변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어떤 매출에 더 이어져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매출에 따라서 그네들은 광고 수입이라든가 이런 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NFT를 연결해서 드라마가 이제 끝나더라도 그런 드라마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팩트와 관련돼서 이런 점들이 동영상화돼서 또 하나 어떤 드라마가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드라마 매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NFT화 돼서 꾸준히 이걸 따라서 이제 드라마 하나하나가 이제 캐시카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나오게 되면 과연 우리가 이제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런 오프닝 벨 같은 경우에도 가장 어떤 최초의 네. 오프닝 벨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지금의 오프닝 벨 내용들 중에서 가장 이제 시청자들이 관심이 모았던 그런 점들이 하나하나 이제 관심이 돼서 이제 뭐 어떤 우리는 이런 뭐 내용들도 이제 판매가 된다면 그런 점들이 이제 매출 다변화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미리 이제 뭐 선반영해서 주가가 네. 움직이는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2022년 또 전망 섹터 쪽으로 또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메타버스, NFT, 게임과 또 컨텐츠, 그리고 또 이제 그 밖에도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 쪽으로 또 관심을 가져보라는 얘기들이 업계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2022년에 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 섹터가 좀 좋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상당히 좀 힘든 한 해를 겪었고요. 물론 이제 금년에 뭐 한쪽 다른 쪽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PC라든가 이런 쪽이 이미 다 팔렸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판매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뭐 추가적으로 더 판매할 수 있을까? 그래서 1분기에는 사이클이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질 거다. 물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반도체 저점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과 함께 미국에서도 전일 어떤 AMD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관련된들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때문에 특히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전일 쇼핑 시즌에 뭐 아이폰이 4천만 대 이상 팔렸다 이런 점들은 다시 한번 어떤 반도체 성장 가능성을 뭐 타격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일 어떤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려운 점들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다. 이제 성장 가능성,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그 상승 재기 그래서
중장기적인 스탠스로 봐서는 여전히 이제 한쪽에 봐서는 이런 점들이 뭐 가시화되고 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전일했던 보여주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자력 관련 주식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 5년 동안 탈원전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기반이 무너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집트 관련해가지고 뭐 수주 소식도 들리고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가지고 충분히 수주할 만한 그런 이제 능력이 아직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도쿄의 지진 속에서 한편으로 봐서는 가장 우려스럽다는 점들이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녹색 어떤 전일의 어떤 유럽에서도 이제 탈탄소 전환에 따라서 유럽 쪽에서 이쪽을 한번 포함시키는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한국 수력 원자력이죠. 수조원 규모의 이집트의 네. 원전 3의 참여를 위해서 뭐 단독 입찰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한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살아있다. 이런 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전일에 이제 관련 종목들 원자력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한신기계 같은 종목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원자력에 들어가는 그런 뭐 콤프레셔 공기를 압축하는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원자력에 들어간 부품 쪽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이집트의 대규모 수주 성공 소식과 함께 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 쪽의 관련 기업들이 이제 한신기계가 떠올라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떤 한편으로 봐서는 뭐 일본의 어떤 대지진 속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뭐 오염시키는 원자력 오염에 따라서 부담스럽다,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한쪽에 봐서는 지금 뭐 당장 진행되고 있는 유럽 쪽에서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이런 얘기들이 뭐 거론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도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민년 새해 첫 해가 밝았는데 전일 어떤 그 주식에 대한 흐름들을 놓고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작년에 시장을 이끌었던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 NFT라든가 메타버스 관련주들 연관돼서 어떤 게임주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1월 13일 날 이제 세계적인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에 대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당히 좀 시장이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계속 상승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하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내용들을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어떤 시장에 대해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정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금리 인상 스탠스를 천천히 늦춰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나온다면 오히려 2차전 접등 뒤 상승을 보일 텐데 아직까지는 어떤 지표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많이 오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부담을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전일 어떤 그림을 보였던 그런 메타버스라든가 NFT 관련해서 일부 종목들을 갖다가 가져가면서 그다음에 바이오 업종들을 갖다가 가져가되 뭐 지속적인 어떤 상승보다는 어떤 박스권을 염두에 둔 이런 종목들로 금년에도는 그림을 그리면서 매매를 하는 종목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서성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